안녕하세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과 2급 독학과 기출로 50대도 합격. 당장 시작하세요. 그 중에서 에피소드 5번째, 실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출제와 채점 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소비자 전문 상담사 기출 무료 제공의 매니저 하늘이입니다. 2020년에 2급을, 2021년에 1급을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기출 자료와 시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VOC를 듣고 실기시험 문제지를 소환하다. 실기시험 문제지엔 답안지 구성. 오늘 주제가 실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또 출제와 채점 방식 두 가지이다. 이것이 주제인 이유는 회원들의 VOC이다. 최근에 신규 가입 회원들이 늘고 자기소개를 하고 기출을 공유해주면서 종종 드는 공통적인 회원들의 넋두리나 하소연 같은 VOC가 있다.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화자와 청자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필기에 비해 실기는 너무 막막하다. 직장도 가정도 있어서 공부 시간은 없는데 공부 분량은 만만치 않다. 객관식은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너무 부담이다. 합격률이 너무 낮아 불합격할 것 같다. 자신이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한다. 등등. 이것들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회원들의 VOC들이다. 제한적인 공부 여건에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갈망하고 있으니 발견되었다. 필기는 기출만 몇 회독해도 합격이 가능한 데 비해 실기는 주관식이라는 레벨이 다른 시험이라 시간만 훌쩍 보내고 손도 못 대고 있거나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 방법에 빠져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공부 시간을 단축하고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었다. 먼저 공부 방법을 모르는 원인. 원인을 잘 보면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시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고 구체적,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큐넷이든 누구든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없다. 스스로 헤쳐나가든지 포기하든지. 그래서 이 늪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꿀팁을 생각하다가 어떤 회원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신박한 생각이 떠올랐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크게 와닿지 않는 반응이었는데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교환하는 순간 반응이 달랐다. 이 때문에 실기시험 문제지를 소환하게 되었다. 실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작성을 소환하였다는 것은 귀납법적 접근 또는 거꾸로 가본 것이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적인 증거, 즉 문제지 답안지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올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 자격증은 시험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실제 시험을 쳐보지 않고는 미리 체험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 실기시험 문제지를 직관 친견해보면 공부 방향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답안지 작성법을 미리 알아보면 공부 방법도 알아차릴 수 있겠다는 것이다. 중앙의 사진 캡처는 실기시험 문제지 형태를 복원한 것이다. 표지. 표지에는 상단의 연도, 회차, 종목, 시험시간, 문항수, 수험번호와 이름 적는 란이 있다. 그 아래는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사항, 합격 발표 일정이 있다. 문제지와 답안지가 일체형이라 외부 유출이 안 된다. B4인지 A3인지 옛날 학교 시험에서 본 갱지 같은 종이에 앞 뒷면 모두 인쇄. 총 7페이지 정도. 상단에 스테플러가 찍혀져 있어서 위로 넘기면서 답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학교 다닐 때 추억이 되살아났다. 문제지 외에 별도로 연습용 연습지가 지급되었는데 연습지도 회수해간다. 스테플러 찍혀진 부분을 가로로 쭉 접어두면 넘기기 편리하고 답을 쓰기도 편하다. 실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보고 자신감과 공부 방향 잡기. 실제 실기시험지를 보는 순간 보지 않았을 때 상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생소하면 당황한다. 시험장에서는 더 당황한다. 사전에 직관, 친견해 두면 좀 더 편안하고 쉽다. 어떤 분은 필기 CBT를 경험하지 않아 적응하는데 힘들었다고 하는데 비슷하다. 실기 실제로는 필답이라는 용어를 쓴다. 어쨌든 실기는 기본적으로 압박감이 있다. 시험지의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1번 문항, 2번, 3번.
마지막 18번 문항까지 쭉 전개된다. 예전에는 20 몇 문항까지 출제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문항수가 18개로 고정되어 있다. 총 2시간 동안 18문항을 풀면 된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보통 종료 시간 전에 다들 조기 퇴실한다. 필기시험이 100문항에 2시간 30분인 것에 비해도 실기가 시간적으로 더 여유 있다. 일반적으로 약 7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지와 답안지 일체형으로 모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안 된다. 연습지도 별도로 준다. 연습지는 메모를 하는 용도이다. 연습지를 사용하지 않는 응시자도 있다. 연습지도 회수된다. 문항을 보면 문항은 크게 2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은 3가지 쓰시오와 두 번째 유형은 3가지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형태이다. 먼저 유형은 단답형에 가깝고 설명은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유형, 설명하시오가 추가되어 있는 문항은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을 추가한다. 너무 서술형으로 길게 적지 않아도 된다. 채점자가 편하고 점수를 잘 줄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적는 것이 유리하다. 3가지를 쓰시오 하면 3가지만 쓰면 된다. 추가되는 4번째, 5번째 답은 더 써봐야 채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빈칸도 3칸만 있다. 더 쓸 필요 없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1, 2번에 먼저 적는다. 몰라서 빈칸으로 두는 경우에도 빈칸 없이 채우는 게 좋다. 비어있는 것보다는 채워진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얼토당토 않는 답이 아니면 채우자. 문항별 배점이 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배점이 크다. 채점 시에는 일부만 맞는 답은 부분 점수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락은 큰 점수 차이가 아니니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적는다. 문항들을 순서대로 쭉 풀어나가고 모르거나 생각을 더 해야 될 문항은 패스했다가 18번 문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 한 번의 기세를 가지고 쭉 밀고 가는 것이 좋다. 몇 가지 중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뒷 문항을 보면서 떠오르는 답도 있으니 그때 채울 수 있다. 연필로 적힌 답안은 불합격 처리된다. 최종적으로는 볼펜으로 적혀 있어야 된다. 또 연필로 적었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볼펜으로 적는 것은 비추이다. 볼펜으로 바로 적는 것을 추천한다. 필요하면 연습지에 떠오르는 단어만 빨리 적었다가 시험지에 적는 등 연습지를 조금 활용하는 것은 개인별 판단에 맡긴다. 만약 틀린 것, 수정할 부분은 2줄 긋기, 이중 취소선이 좋다. 수정 테이프보다 유리하다. 빠르고 보기도 나쁘지 않다. 답안지 작성법을 통해 공부 방법 도출. 출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기출과 신출의 출제 비율은 역대 시험에서 기출이 약 70% 출제되고 있다. 신출을 기출이 있는 문제은행에 넣고 돌린다.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일정 룰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이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역대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약 70% 가까이 기출이 출제되고 있음. 신출 문제는 양념 정도일 것이다. 둘째, 난이도 조절. 실기가 필기에 비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1회 2급 실기는 총 88명이 응시하고 10명만이 합격. 합격률이 11%로 극강이었고 난리가 났었다. 합격률이 역대 26%, 최근 4년간 49%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너무 낮다. 이런 시험에 걸리면 후덜덜이다. 또 2020년 1급 실기는 총 35명이 응시하고 6명만이 합격. 합격률이 17%로 극강이었다. 편차가 심하다. 역대 39%, 최근 4년간 27% 합격률인데 비하면 크다. 실기는 필기에 비해 약간 복불복 느낌일 수도 있다. 내가 합격한 시험이다. 셋째, 출제위원 구성의 특성. 전공교수위원은 전공 위주로 어렵게, 기업체 출신 위원은 현장 실무 위주 평이하게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난이도 차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페이지는 개인적 경험에서의 유추와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내용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제도 변경 등으로 현재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채점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채점은 교수위원 중심으로 채점을 한다는 말이 있다. 역지사지. 응시자와 채점자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보자. 채점위원의 입장에서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답을 적는 것이 유리하다. 어떻게 하면 채점자가 점수를 잘 줄까? 공부할 때부터 이 점을 감안해서 공부하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글씨도 깔끔하고 너저분하지 않게 중요한 키워드 몇 개가 딱 눈에 띄도록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게 유리하다. 괜히 길게 적다가 꼬이거나 틀리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인지상정. 채점위원도 사람이다. 마찬가지다. 빨리 채점 끝내고 퇴근하고 싶지 않을까? 모든 것을 자세히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일단 보기 좋고 읽기 좋고 핵심 키워드가 있고 빈칸이 없는 답안에 점수 더 줄 수도 있다. 합격과 불합격만. 채점을 하다 점수가 60점을 넘어가면 나머지 문제는 대략 마무리한다고 한다. 어차피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되니까. 그래서 실기 합격 점수대는 60에서 70점 사이 턱걸이로 분포한다고 한다. 그래서 80에서 90점 되는 잘 없다.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고 시험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음. 또 각자가 처한 환경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틀린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내용을 공유할 경우 원하는 자료와 교환도 가능합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단축하고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앞부분에서 안내드린 필기, 최신 필기 기출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새내기 자기소개 글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응시하시는 급수의 역대 필기 기출 자료를 네이버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2급 필기 기출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총 4년간 총 10회분이고 2022년 자료는 시중에 판매되는 책에는 없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1급 필기 기출은 2021년, 2020년, 2019년 총 3년간 3회분이고 모두가 시중에 없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